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장내세균 혁명입니다. 지은이는 데이비드 펄머터입니다. 장내세균 혁명은 수십 년 동안 잘못 알려지고 외면당해온 장내세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로잡고 장내세균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워줍니다. 유산균이 좋다더라, 장이 건강해야 한다더라와 같은 수박 겉핥기식 정보만 수집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책입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드립니다. 세균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기초다. 세균은 지구의 원조 생물체였으며 마지막 생물체가 될 것이다. 어떠한 생물도 세균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물의 영장 인간조차도 세균 없이 살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 세균이 질병을 유발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세균의 긍정적인 역할은 잘 모른다. 세균은 심장 박동, 날숨, 신경 연결 등의 도움을 받아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일도 한다. 몸의 안팎에 사는 이러한 세균은 인간과 공존할 뿐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놀랄만한 기능을 수행한다. 평생의 동반자, 장성미생물. 건강한 장에 사는 좋은 세균은 제 몫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세균은 다양한 기관과 체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뇌장애와 정신질환뿐 아니라 암, 천식, 음식 알레르기, 당뇨와 비만 같은 대사질환과 자가면역 질환의 요인이 된다. 세균에는 장에 장기 거주하며 거의 영구적으로 사는 것이 있는가 하면 단기로 머무르는 것도 있다. 이 중에서 한 번 거쳐가는 세균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단기 세균은 소화관을 두루 거치며 종류와 고유한 특징에 따라 전반적인 인체 건강에 관여한다. 하지만 이러한 세균은 영구적으로 살기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 작은 군집을 이루다 배설되거나 하나둘씩 사멸한다. 대신에 단기 세균은 짧은 기간 거주하면서 많은 임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단기 세균이 생산하는 물질 가운데 일부는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비 엄마들을 위한 정보. 출산을 기다리는가? 어떤 이유에서든 제왕절개를 한다면 거짓 기법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의사에게 물어보자. 도밍게스 벨로 박사는 엄마의 산도에 있는 세균을 거즈에 묻혀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의 입과 코에 문지르면 아기의 세균이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의 세균과 비슷해진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이 기법이 자연분만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무균제왕절개보다는 낫다. 출산 전 엄마는 아기에게 최상의 영양을 공급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좋은 균이 든 영아용 조제 분유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모유가 최고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므로 분유 회사는 최대한 흡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일반 분유와 함께 유아용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이면 어떨까? 일부 연구에서 분유나 영양제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이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혀졌다. 프로바이오틱스로 산통과 성마름이 줄고 항생제를 요하는 감염의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모유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한다. 미생물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고 역동적이다. 미생물은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접촉하는 사람, 먹는 약, 먼지와 균, 음식, 심지어 생각과 같은 환경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음식이 인체에게 정보를 주듯이 장내세균은 인간의 DNA와 인체 생리, 결국 수명의 정보를 준다. 자연분만으로 출생하여 6개월간 모유를 먹었다고 해서 현재 미생물군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제왕절개로 태어나 분유를 먹고 자랐어도 여러 해 동안 몸과 미생물군을 잘 관리한 대가로 활력과 건강을 누릴 수 있다. 양쪽이 다 해당될 수도 있다. 다행히도 이번 장에서 제안한 장내세균 건강법은 모두에게 효과를 발휘한다. 미생물군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이 내용의 장점은 복잡해 보이는 이론에 비해 비법을 실천하는 일이 아주 간단하다는 점이다. 실천하자마자 장과 뇌를 비롯한 몸 전체의 화학적 구성이 개선될 것이다. 정수된 물을 마시고 사용하라. 수돗물에 기본적으로 잔류하는 화학물질인 염소 또한 미생물군에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염소는 다양한 수인성 병원균을 죽이는 살균제다. 수돗물에 든 염소처럼 장을 해치는 화학물질을 피하려면 가정용 정수 필터를 구매하는 게 좋다. 요즘에는 개수대 밑에 끼우는 단순한 여과 장치부터 집에 수도에 공급되는 원수를 여과하는 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수 기구가 나와 있다. 각자의 상황과 예산에 가장 적합한 기구를 선택하자. 필터에
염소와 다른 잠재적인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지 확인한다. 세입자이거나 공동주택에 산다면 제한이 있겠지만 수도꼭지에 필터를 달거나 필터가 부착된 물통을 사용해도 효과가 크다. 어떠한 필터를 구매하든 관리를 잘하고 사용법을 준수해 기능을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다. 오염물질이 쌓이면 필터의 기능이 떨어져 화학물질이 정수된 물로 도로 흘러나올 수 있다. 샤워기 필터도 고려하기 바란다. 샤워기 필터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값도 저렴하다. 화학물질을 피하는 몇 가지 조언을 추가한다. 지역의 생산자를 알아둔다. 살충제와 제초제를 가장 적게 뿌린 지역 농산물을 선택한다. 가장 가까운 직거래 장터를 찾아 이용한다. 캔과 가공식품, 조리식품의 이용을 최소화한다. 보통 캔의 안쪽 코팅은 비스페놀 A가 잔뜩 들어가며 가공식품은 첨가제와 방부제, 염색제, 인공향료와 같은 인공물질을 함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식품 용기에 든 비스페놀 A는 남녀 모두에게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장의 반찬 가게 음식과 조리된 음식은 무엇이 들어갔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처음부터 집에서 만들어 먹되 눌러붙지 않는 프라이팬이나 취사도구는 사용하지 마라. 테프론 코팅이 된 도구는 환경보호국이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있다고 표시한 퍼플로오록탄산이 들어있다.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해로운 화학물질이 흘러나와 음식에 흡수될 수 있다. 전자레인지에는 유리 용기를 사용하자. PVC로 만든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랩에 음식을 저장하지 않는다. 플라스틱 물병을 버린다. 식용 스테인리스나 유리로 만든 물병을 산다. 실내 환기를 잘 시키고 가능하면 미립자 제거 필터,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3에서 6개월마다 에어컨과 난방 필터를 교체한다. 매년 도관을 청소한다. 방향제와 플러그에 꽂는 공기청정기를 피한다. 미립자 제거 필터,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표면에 앉은 유독먼지와 잔류물을 줄인다. 이러한 잔류물은 보이거나 냄새가 나지 않지만 가구나 전자기기 등에서 나올 수 있다. 유독성 가정용품과 제품을 합성 화학물질이 없는 제품으로 교체한다. 사용하던 세면도구, 데오도란트, 비누, 미용용품 등을 새로운 상표로 바꾸자. 더 안전하게 공인 인증된 유기농 표시가 붙은 제품을 찾는다. 자연적으로 환경을 해독하는 화초를 많이 기른다. 그 예로는 점란, 알로에베라, 국화, 거버데이지, 보스턴 줄고사리, 영국 아이비, 덩굴나무 등이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